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 되었지요. 한 세기를 넘는 시간을 살면서 나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제자들의 눈물과 환희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격동 속에서도 나를 가장 오래 붙잡고 흔들어 온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던 또 하나의 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오래된 나가 있습니다. 그 나는 익숙함을 사랑합니다. 변화를 미루고 진실을 살짝 비켜가며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젊은 날의 나는 그것을 성격이라고 불렀고 때로는 현실 감각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돌아보니 그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한때는 나를 보호해 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가두는 틀이 되어버린 오래된 정체성 말입니다. 나는 쉰을 넘긴 어느 날 강단에 서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로는 앞으로의 세상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때 한국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에 물결이 밀려왔고 교육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기대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익숙했지만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평균보다 조금 나은 삶에 만족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교수라는 직함, 안정된 수입, 사회적 존경,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균보다 낫다는 것은 결코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락한 타협이었습니다. 안락함은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마치 서서히 녹이 쓰는 쇠처럼 말이죠. 노년에 접어든 지금 나는 한 문장을 자주 떠올립니다.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수많은 동년배들이 60을 넘기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이에 뭘 더하겠어. 그러나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고 60세는 더 이상 인생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20년, 30년이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 긴 시간을 오래된 나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서서히 자신을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 직후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 자료도, 집도, 심지어 미래에 대한 확신도. 그때 나를 무너뜨린 것은 가난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를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이른을 바라보던 어느 선배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중이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오래된 나는 한때 필요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껍질이었죠. 그러나 껍질은 알을 보호할 뿐 평생 그 안에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생명은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확신하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래된 내가 죽지 않으면 잠재력이 대신 죽습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인정입니다. 지금의 나로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존심이 상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40, 50, 60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과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나를 위한 것입니까? 105해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다시 태어날 수 있을 만큼은 깁니다. 그리고 그 재탄생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100년을 넘게 살며 내가 배운 가장 분명한 진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장은 늘 고통의 얼굴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고통을 실패로 오해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했고 마음이 흔들리면 멈춰야 할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내게 다른 해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통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한계가 부서지는 소리라는 것을. 나는 55살에 처음으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지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내리막길인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병상에서의 시간은 나를 느리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허영이었는지를 구분하게 되었지요. 고통은 나를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했습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40대와 50대는 가장 바쁜 세대입니다. 직장에서 책임이 가장 무겁고 가정에서도 중심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의 스트레스 지수와 우울감 경험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큰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이상 환상에 속지 않을 만큼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뭘 더 바꿔? 바로 그 지점이 선택의 무대입니다. 편안함은 때로 고통보다 더 위험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지만 편안함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나는 강단에서 수천 명의 제자를 보았습니다. 가장 크게 성장한 이들은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좌절을 겪고도 다시 도전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마찰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지는 빛이었습니다. 성장은 결코 기분 좋을 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문을 두드립니다. 때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나는 정년을 앞둔 65세 새로운 연구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편히 마무리할 때 아닌가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편안한 마무리는 곧 조용한 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낯선 논문을 읽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만큼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매화는 추위를 견딘 뒤에야 향기를 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40과 50은 시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60은 끝이 아니라 정제의 시작입니다. 나는 9순이 넘어 제자 한 명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태워버린 거야.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는 진통입니다. 몸이 떨리고 마음이 주저할 때 그 감각은 멈추라는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위험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종종 성장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안락함과 위대함은 한 지붕 아래 살지 않는다. 이 말은 거창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삶, 두려움보다 기준을 따르는 삶입니다. 105세 나이에 돌아보니 내 인생의 전환점은 모두 불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가난, 병, 실패, 비난, 그 순간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나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불편함을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걸치시겠습니까?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우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내가 아흔을 넘겼을 무렵 어느 새벽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 자신과 싸우고 있구나. 100년을 살았어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끝났고 직함도 내려놓았고 세상의 속도에서도 한 걸음 물러났지만 내 안에 오래된 나는 여전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나? 이제는 충분히 살았잖아. 성장은 거창한 결단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는 선택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성공이란 어느 날 도달하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총합이라는 것을 오래된 나는 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잠을 합리화하고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새로운 배움을 미루는 얼굴. 지금도 충분하다는 말로 나를 달래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악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편안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새로운 나는 다릅니다. 아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고 불편한 일부터 먼저 마주하려 합니다. 차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05세 지금도 나는 묻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제의 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 태어난 나로 살 것인가? 나는 한 제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50에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끝나지 않았고 안정된 수입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더 늦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작은 교육회사를 세웠고 지금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후회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보다 무서운 것은 미루는 습관이라는 것을. 환경은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듣는지, 무엇을 읽고 무엇을 소비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기준을 만듭니다. 나는 70이 넘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철학서와 역사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졸렸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생각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환경을 바꾸자 내 안의 목소리도 바뀌었습니다. 변화의 길을 걷다 보면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나의 변화를 거만함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다음 단계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안자. 어떤 관계는 한 시절을 함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시절이 지나면 고맙게 인사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붙잡고 있으면 서로를 묶어버립니다. 나는 예순의 오래된 친구와 거리를 둔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기억하나 물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영광 속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대화가 들어왔습니다. 나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인연들이 생겼습니다. 정체성의 전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벌어집니다. 알람이 울릴 때 핑계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날 것인가, 불편한 전화를 미룰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할 것인가,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회는 기준 위에만 머뭅니다. 기준이 낮으면 기회는 와도 붙잡지 못합니다. 기준이 높으면 작은 기회도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재력을 배신하는 낮은 본성, 다른 하나는 그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높은 본성입니다. 성장은 낮은 본성을 배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변명을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은 어떻겠습니까? 105해를 산 노교수가 장담하건대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극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충성입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일 충성하는 것. 그 충성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으로 서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빼는 기술이라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늘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썼습니다.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계. 그러나 100년을 지나온 지금 돌아보니 나를 단단하게 만든 것은 얻은 것보다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자존심을 버렸을 때 나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내 속도가 보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반복해서 꺼내보지 않게 되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왔습니다. 빼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종종 과거의 나를 애도하지 못합니다. 오래된 나는 익숙하고 그 시절은 나를 설명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정년 퇴임을 앞두고 한동안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교수라는 이름이 사라지면 내 존재도 희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직함이 아니라 선택으로 정의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상장과 기사 스크랩을 정리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과거의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목적 없는 삶은 항로를 잃은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방향이 없으면 표류할 뿐입니다. 중년 이후에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이후 조기 은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길을 설계한 이들도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고 늦깎이로 상담사가 되고 농촌으로 내려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과거의 직함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 나는 70이 넘어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도 느려졌고 기억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늙는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속도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더해집니다. 젊은 날의 나는 빠르게 말했지만 지금의 나는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더 많은 시간이 담깁니다. 더하는 삶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빼는 삶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불필요한 관계, 의미 없는 소비, 습관처럼 반복하던 불평, 하나씩 덜어낼수록 중심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 위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집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빠르게 애도해야 합니다. 그 버전이 더 이상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는 젊은 날에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버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실패해서 얻은 통찰은 책 한 권보다 무겁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축소가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설계하지 않으면 우연에 맡겨지지만 설계하면 방향이 생깁니다. 빼기의 용기는 아픕니다. 오래된 꿈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때 행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포기했습니다. 대신 연구와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중 사실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체면입니까? 이미 끝난 관계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설레지 않는 꿈입니까? 제거할 때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집니다. 불필요한 것이 사라질수록 진짜 자신이 드러납니다. 105해를 산 노인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많이 갖는 사람이 아니라 더 분명해진 사람이 이깁니다. 더 많은 것을 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킨 사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새로운 자신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이제 나는 105해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쓸 수 있다고. 인생에는 화려한 완성의 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은 날들의 축적이 있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성공을 하나의 도착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완성은 없다. 다만 계속 깎여 나갈 뿐이다. 성장은 하루하루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순환입니다. 어제의 나를 조금씩 내려놓고 오늘의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지요.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박수도 칭찬도 즉각적인 보상도 없는 순간들. 나는 구순이 넘어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은퇴한 노 교수가 무엇을 그리 열심히 하느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킨 약속이 나를 지탱해 왔다는 것을. 리더십은 타인을 이끄는 능력보다 먼저 자신을 이끄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환경이 좋아지면, 상황이 정리되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허락한 수준까지만 올라갑니다. 기준이 낮으면 삶도 그 수준에 머뭅니다. 기준이 높으면 현실은 언젠가 그 기준을 따라옵니다. 나는 인생의 후반에야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버리려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갈림길에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피곤함, 두려움, 의심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기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기준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곤한 날에도 한 줄을 더 읽는 것, 하기 싫은 전화 한 통을 미루지 않는 것,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걸음만 더 가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났지만 멈춘 사람들, 느렸지만 끝까지 간 사람들. 결국 인생을 바꾼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귀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긴 여정을 거의 마쳤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썼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40이든 50이든 60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과거는 설명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오래된 나는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이미 안에 존재합니다. 다만 매일의 선택을 통해 밖으로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한 번의 거대한 결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작은 결단은 분명히 내일의 방향을 바꿉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끝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